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와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 등이 한국 정부의 방위비 압박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언론들마저 무리한 요구를 비판하고 나섰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 이미지 크게 보기. 미국 CBS 방송은 19일 제11차 한미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 관련 미국 측 협상단이 19일 3차 회의 때 자리를 박차거나가 발행한 소식을 전하면서 2시간도 안 돼 협상이 끝났다며 딱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유럽의 나토 동맹국에 한 것처럼 아시아의 미국 파트너의 재정적 부담을 압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나토 국가 일부 지도자들에게 직접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서한까지 보냈다. 외교적 결례나 다름없는 서한을 받은 각국 지도자들이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표한 바 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이 결렬된 19일 정안보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가 서울 종로구 도령동 외교부 청사에서 우리 정부 입장을 발표한 뒤 퇴장하고 있다. CNN 방송도 20일 이번 갑작스러운 대화 종료는 미 국방부 당국자들을 좌절시키고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 모두가 깊이 우려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인상안으로 인해 동맹국 간 새롭게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터진 것이라고 보도했다. 회의 발행 이유가 미국 대표단의 무리한 제안에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CNN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50억 달러라는 액수를 정하고 당국자들이 이를 다시 47억 달러로 깎는 등 미국의 인상안이 근거 없이 즉흥적으로 제기됐다는 사실을 고발한 바 있다. 이 매체는 47억 달러라는 새로운 가격표는 미국과 분담금 협상을 수십 년간 성공적으로 해온 한국도 화나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등 한국은 오히려 모범적인 협상 파트너였다고 묘사했다. 언론들은 주한 미군 주둔 의미를 강조하는 한편 미국의 압박이 하필이면 북미 대화가 교착되고 있는 가운데 가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CBS는 남한 지역에 약 2만 8천 명의 미군이 있다고 소개하면서 이들이 주둔하는 의미를 강조했다. 이 매체는 1953년 휴전협정과 함께 한국전쟁이 종료된 뒤 미국의 관여를 유지하고 있는 장소, 어떠한 평화조약도 체결된 적이 없어 양측은 기계적으로는 전쟁 상태로 미군과 한국군이 삼엄하게 경호하는 경계는 지구상에서 가장 군사화된 곳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또한 CNN은 북한은 무기 배발을 강화하겠다고 위협하면서 한국의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시점임을 강조했다. CBS도 이 협정은 미국 정책과 한국 정책의 예민한 시점에 갱신을 앞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와 북한 김정은 정권의 대화가 교착된 가운데 북한은 연말까지만 외교를 열어둘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며 이는 북한이 전처럼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하는 호전적인 기조로 돌아갈 수 있음을 의미하는 지점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당국자들이 공식적으로 밝힌 바가 없음에도 한국 내에서는 미국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 미군을 크게 줄이거나 철수할 수도 있다는 소문이 무성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동맹인 미국이 한국에 불안감을 주고 있으며 한국의 불신이 쌓일 수 있다는 우려가 담긴 대목이다.
마피아 같은 트럼프 동맹관, 방위비 6배 터무니없다. 5배 요구는 터무니없다. 동맹을 마피아 비슷한 거래 관계로만 본다. 동맹의 가치는 달러로 측정되는 게 아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19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에 한 목소리로 비판을 쏟아냈다. 지난 18에서 19일 서울에서 11차 한미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해 열린 3차 회의는 미국 대표단의 갑작스러운 중단 선언으로 결렬됐다. 같은 기간 한겨레가 워싱턴의 주요 싱크탱크 인사 5명에게 긴급하게 물어보니 이들 기관의 노선 성향에 관계없이 미국의 요구가 과도하며 이는 한미동맹을 해친다는 의견으로 모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왔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고려할 때 방위비 분담금 인상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트럼프 정부가 올해 한국에 부담하는 액수의 5배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입을 모았다. 미국은 이번에 50억 달러 가까이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클 오헬런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한국은 이미 능력과 자체 방위비 분담금에서 미국의 최상 동맹들 가운데 하나라며 주둔국의 방위비 분담금 5배를 요구하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말했다. 프랭크 미국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공식에 대한 상호 양해도 없이 금액 숫자를 제시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현행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은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를 한국의 분담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미국은 이번에 군무원 및 가족 지원 비용, 미군의 한반도 순환 배치 비용, 여기에 훈련 비용 등 새로운 항목을 들이대며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요구는 동맹을 돈거래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을 반영하며 이는 수십 년간 지속된 미국 전략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비판 수위가 훨씬 높았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한미동맹을 위태롭게 하는 긴장이 이어지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무시에서 시작된다며 그는 동맹을 부동산 거래처럼 본다. 모든 게 마피아 같은 거래 관계다라고 꼬집었다. 브루스 클링러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동맹은 거래 관계가 아니라 공유된 가치와 목표에 기반하는 것이라며 동맹의 가치는 달러와 센트로 측정되지 않는다. 한국전쟁에서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모토는 가치 값이다이지 돈 많이 받으면 같이 간다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공유된 이익, 가치, 전략에 기반한 동맹 구조를 가지려 하는 것이냐. 아니면 주둔국의 자금 수준에만 기반하는 거래적 동맹 시스템으로 전환하려는 것이냐는 게 근본적 질문이라고 진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동맹 인식은 주한미군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매닝 선임연구원은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 북대서양조약기구를 탈퇴할 수 있다고 말한 점을 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는 두 번째 임기 때 해외 주둔 미군 귀환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짚었다.
클링러 선임연구원은 방위비 협상이 막히면 트럼프는 100% 보상 못 받으면 주한미군을 감축할 수 있다는 대선 때 발언을 실행할 수도 있다며 북한의 위협은 줄지 않았고 미군도 줄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점진적 인상이 해법이라며 구체적 대안을 제안했다. 엄 선임연구원은 분담 공식을 급격히 바꾸는 문제를 한두 달 안에 해결할 수 없다며 우선 현행 1년짜리 협정을 연장하고 양쪽이 수용할 수 있는 새 공식을 결정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지원 항목을 새로 만들려 한다면 주한미군 지휘협정부터 개정해야 공정하고 동등한 분담금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현재 요구는 주둔군 지휘협정 제5조에 규정된 주한미군의 유지에 수반되는 경비 분담을 뛰어넘는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매닝 선임연구원은 한미 상황은 12개월마다 중대하게 바뀌는 게 아니다. 해마다 비용 분담을 재협상하는 건 날센스라며 3년이나 5년짜리 합의여야 한다. 한국은 1년에 몇 %씩 인상하겠다는 등의 공식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체면 국인미, 거친 반발 불보듯. 새안보 협력 방안 찾아야. 한국, 미국, 일본이 막판까지 물밑에서 치열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종료 수순을 밟고 있다. 군 수뇌부와 의회를 막론한 미국 측의 거센 압박과 동맹균열에 대한 내부의 우려에도 한일 양국은 접점을 잡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21일 이례적으로 오전부터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었으나 이날 논의는 지소미아 종료 파장 최소화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3일 0시 지소미아가 공식 종료될 경우 이에 따른 후폭풍은 쉽게 예단하기조차 힘들다. 당장 미국의 공개적이고 강력한 반발은 불보듯 뻔하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8월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렸을 당시 실망했다는 이례적 표현까지 쓰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지소미아 종료가 임박한 이달 초에는 미 국무부 고위 인사들에 이어 미군 최고위 수뇌부들이 한국에 총집결하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한일 간의 문제에 미국이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이득을 보는 곳은 중국과 북한뿐이라는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의 발언에 답이 있다. 동북아에서 한미일 삼각공조의 틀이 흔들리는 것은 곧 미국의 세력 약화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미국은 이 지역에서 중국, 러시아와 패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적지 않은 파장이 있을 것이라며 1차적으로 미 국무부, 국방부의 강력한 반발 성명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한미가 갈등을 빚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도 미국 측의 공세가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NSC 상임위를 열어 지소미아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하지만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여전한 상황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뒤집을 명분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NSC 참석 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일본의 조치 없이는 결정을 바꿀 수 없다며 현재로서는 예정대로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일 양국의 팽팽한 대치 속에 청와대 NSC는 미국의 반발 등 파장을 최소화할 방안을 찾는 데 이날 논의를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최근 급비리에 미국을 방문한 것 역시 불가피하게 지소미아를 종료하는 것과 관련해 미국 측에 이해를 당부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다만 한미일 간에 물밑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어 종료 직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예상 밖의 대승적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 장관은 지소미아 종료 직전까지도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22일부터 이틀간 일본 나고야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외교장관 회의 참석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외교, 안보 전문가들은 지소미아 종료 파장을 최소화할 포스트 지소미아 전략을 빠르게 수립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미국의 반발을 달래고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한미일 안보 협력 약화 우려를 불식시킬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한미일 동맹과 연합방위 태세에서 어떻게 3자 협력 구도를 유지할지 머리를 맞대야 하고 미국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문 센터장은 지소미아가 종료되더라도 한일 국방당국 간 만남을 늘리고 T사를 미국을 경유하지 않고 한미일 3국이 교류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하는 새로운 대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맥락에서 외교가에서는 미 행정부의 공개적인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 교수는 이 문제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도 연계됐기 때문에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시키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당분간 움직일 공간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상존한다. 김성욱 고려대 교수는 바둑에서도 한 숫가 전체 판세를 어지럽히듯이 이번에 수일기 계산이 맞지 않았다며 미국으로부터 전방위 압박을 받은 후에나 다소 외교적 공간이 생기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